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러분 침실에 놓여있는 5가지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이 서서히 여러분의 수면을 빼앗고 관절을 망가뜨리며 혈압을 올리고 심지어 한밤중에 넘어질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수년간 침실에 두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물건들입니다. 매일 보는 물건이라 해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환자들을 20년 넘게 진료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을 침실에서 치우기만 해도 수면의 질, 에너지 수준, 기분, 이동성,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진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치의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도 떠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목록의 4번은 제가 거의 모든 분께 말씀드릴 때마다 놀라움을 주는 항목이고 5번은 매일 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진짜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아어 클래런스 마어턴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60세 이상 분들을 위해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느끼며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콘텐츠죠. 그런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함께 활성화해주세요. 여기서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수면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침실은 본래 휴식과 회복을 위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집안에서 오직 잠과 회복에만 전념해야 할 유일한 공간이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며 면역 체계를 재설정합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의 질이 바로 그 회복 과정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침실에 이것저것을 쌓아 놓습니다. 편리함, 안락함, 오락을 위해 물건을 드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침실은 어수선하고 과도한 자극이 가득하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공간이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런 잘못된 침실 환경의 결과가 30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집니다. 몸이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고 수면 구조도 변했고 낙상 위험이 커졌으며 빛, 소음, 온도에 대한 민감도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사소한 불편일 뿐인 것이 우리 나이에는 진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침실에서 치워야 할 첫 번째 물건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이미 몇 분은 닥터 마틴, 침실 TV는 절대 못 버려요. 30년째 TV 보면서 잠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압도적이며 TV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TV를 보면 몸에 여러 변화가 생겨 건강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선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 즉 자연적인 수면 스위치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생성을 늦춥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몸이 깊은 회복 수면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나이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적은 멜라토닌을 화면을 보며 더 억제하는 셈입니다. 빛뿐만 아니라 내용물도 문제입니다. 잠들기 전 뉴스를 보면 분쟁, 비극, 정치, 불확실성 같은 정보를 뇌가 처리합니다. 이에 신경계가 반응하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심박수가 살짝 증가하며 근육이 긴장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몸은 가벼운 스트레스 상태로 전환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 잠들려는 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건 채 차를 출발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프로그램을 봐도 소리와 영상 자극 때문에 뇌가 이완되기는커녕 계속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대에서 TV를 보는 사람은 입면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수면 비율이 줄며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덜 개운하다고 느낍니다. 화면 없는 침실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거의 언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TV를 켜놓고 잠들면 밤새 깜빡이는 빛이 감은 눈꺼풀을 계속 자극합니다. 뇌는 잠을 자는 중에도 그 빛을 감지해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깊은 회복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줄고 가벼운 수면 단계가 늘어나면서 몸이 필요한 만큼 회복되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 두뇌 안개, 염증 증가,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TV를 침실 밖으로 옮기세요. 프로그램은 거실에서 보고 침실은 오직 수면 공간으로 만드세요. 엔터테인먼트와 휴식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몇 주 안에 아침에 느끼는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치워야 할 물건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베개 더미와 장식용 쿠션들입니다. 물론 목과 척추를 잘 지지해주는 좋은 수면 베개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환자들의 침실을 보면 대부분 베개산이 쌓여 있습니다. 장식 베개, 던지는 쿠션, 여분 수면 베개, 바디필로, 기능과 무관한 쿠션들까지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개가 너무 많으면 머리 아래에 쌓아서 자게 됩니다. 그러면 목과 척추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고정됩니다. 경추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머리를 너무 높이 받치면 그 곡선이 평평해지거나 반대로 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 뻣뻣함, 어깨 통증, 두통, 심하면 신경 압박으로 팔과 손저림까지 생깁니다. 수년간 만성목 통증과 두통을 앓던 환자들을 진찰해보니 대부분 서너 개 베개를 쌓고 자면서 목이 심하게 꺾여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심지어 곰팡이까지입니다. 베개는 미세 입자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세탁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이 번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그러면 호흡기 문제, 코막힘, 코골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면역과 호흡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시기라 밤새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더 큰 부담입니다. 아침에 코가 막히거나 목이 따끔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솔직히 60대 이상 대부분 한두 번은 일어나죠. 베개들이 바닥에 떨어져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낙상 관련 부상이고 상당수가 침실에서 특히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그러니 좋은 지지력의 베개 하나만 남기세요. 등을 대고 자면 중간 두께, 옆으로 자면 어깨와 귀 사이 공간을 채워주는 약간 두꺼운 베개가 이상적입니다. 장식용 베개와 불필요한 쿠션은 과감히 치우세요. 침실은 잠자는 곳이지 잡지 사진처럼 꾸미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제거해야 할 것은 밝거나 청색 계열의 야간등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간등의 빛 색깔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야간등은 백색이나 청색 빛을 냅니다. 앞서 TV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생체 리듬을 교란합니다. 눈에 희미해 보이는 작은 불빛이라도 수면의 질에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국립과학 아카데미 논문에 따르면 수면 중 낮은 수준의 주변광만 있어도 심박수 증가, 심박 변이도 감소,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 상승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즉 작은 밝은 불빛 하나가 심혈관 스트레스와 대사 이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 혈당, 심장 건강을 이미 관리 중인 60대 이상에게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전을 위해 야간등이 필요하다면 적색이나 호박색, 엠버, 계열로 바꾸세요. 이 파장은 멜라토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화장실 이동 시 충분한 조명을 주면서도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호박색 야간 등은 온라인이나 철물점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선택은 모션 센서 야간 등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만 켜짐으로 잠자는 동안은 완전한 어둠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만 불이 들어옵니다. 이건 목록에서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인데도 수면의 질에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을 놀라게 하는 항목은 바로 휴대폰입니다. 알람으로 쓰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세요.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 있는 것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면 때문만이 아닙니다. 휴대폰이 상징하는 모든 것과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한 문제부터 보죠.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확인하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 새벽 2시에 잠깐 깼을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모든 순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정보로 뇌가 자극받으며 휴식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지지 않아도 방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알림 소리, 화면 불빛, 미세한 진동, 언제라도 울릴 수 있다는 잠재적 인식만으로도 뇌의 일부가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잠 옆에 언제 울릴지 모르는 화재 경보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연구 결과 침실에 스마트폰이 있기만 해도 엎어놓았다 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 시간 피로가 증가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뇌가 그 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완전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